자, 오세훈이 광화문 광장을 공사를 계속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 각종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정확하게 광화문 광장 복원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복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광장이 있고 양쪽으로 상행 하행선이 있는 부분을 다시 되살리지 않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가지고 광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쪽에 이 도로도 지금 광장 안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 남은 좁은 부분을 가지고 상하행선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하려면 지금까지 250억이 들어간 거 날리고 150억이 더 든다고 400억을 갖다가 날릴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계획대로 박원순이가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월대라고 건물 앞에 설치한 넓은 기단을 갖다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걸 복원해서 역사성 완성도를 높이겠다. 완공은 올해 10월에서 내년 봄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특히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장부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사업을 뒤집는 비합리적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오세훈이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 경실련,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어제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오 시장의 발표 내용은 예산을 써버리면, 무리하게 질러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과 혈세 낭비를 인정하는 거다. 무리한 공사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10시 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오세훈이가 이걸 갖다가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일제강점기 때 없어진 경복궁 앞에 월대를 복원하고 6조 거리 흔적도 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보면 이 과거의 이 역사적인 유적 전문가인 조선일보의 박종희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오세훈이 새로 이제 그대로 밀어붙여서 완성시키겠다라는 국가 상징 글이 이 부분에서 시작된 건데요. 자, 이거는 일제시대가 만드는 상징물이지 조선 때부터의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일본군이 만드는 한강대로와 노들섬을 잇는 그러니까 한강대교를 지나가지고 쭉 가가지고 연결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현존하는 옛길은 복원 대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일본이 용산에 군사기지를 두고 그 용산을 중심으로 이제 이 당시 중앙청을 만들고 그게 총독부 청사였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길, 그걸 중심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 무슨 과거의 국가 상징을 복원한다는 것이냐. 자, 2007년에 오세훈이 이 시장이 되었을 때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복원하겠다라며 광화문 광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원순이 3.1운동, 4.19, 8.7 민주항쟁, 촛불 시민항쟁까지 그 광화문의 역사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며 광화문 광장 설계를 재공모했어요. 2019년 1월에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처음 시작하고 옛날 시장을 할 때 이후에 이제 광장을 만들고 박원순이 그걸 뜯어서 또 변형된 광장을 만드는 이런 형태들이 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지금 닦아놓은 용산부터 한강부터 용산 그리고 총독부 청사로 이르는 일본군의 길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옛 정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광화문부터 6조 거리 간의 길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 자들이죠. 자, 오세훈이 하라는 김어준이 감사는 하지 않고 희한한 일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오세훈은 김어준의 감사가 들어가지 않고 기껏해야 하는 말이 교통방송이나 잘해라. 그러면 자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김어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지키기에 나섰고, 김어준 뉴스 공장 폐지에 30만 청원이 들어간 데 대해 오세훈은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칙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원했으니 그냥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리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자기 이야기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세훈은 당선 이후에 지금 20일이 지나가는데도 후보 시절에 TBS의 목적은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내가 당선돼도 김어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 교통방송만 제공해라 했고, 취임 후에 김어준과 TBS와 관련된 업무 보고나 사항을 일체 지시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으로 업무 보고에 출연 기간에 대해서도 포함되지만 주요 부서만 받으면서 TBS나 김어준에 대한 보고조차도 한 바도 없고, 서울시의 직원들이 오세훈이가 뭔가를 지시한 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산하 사업소이다가 지금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고 2019년 경우에 506억 예산 중에 422억 83%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았고, 재단 출범 이후에도 전체의 70%가 넘는 400억을 지원받았는데, 자, 오세훈은 코로나와 지금 부동산이 먼저라며 김어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김어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오세훈은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비겁한 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하태경이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태경이가 이 김일성 해고록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수준으로는 이를 이제 규제하지 말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과거에 하태경이가 이 북한과 관련되는 다른 미디어나 내용들도 한국에서 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해고록에 누가 쏟겠나? 출간 허용하라. 국민 판단에 맡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북한의 출판물들이 한국에 돌아다닐 겁니다. 대한민국에 친북 주사파 활동을 하는 자들이 저는 100만 명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출판물이 마음대로 여기서 나와요. 아직도 군사적으로 배치 중인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과 그들의 해유에 빠져들어서 수많은 주사파들이 양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그냥 체제의 우월성이 소화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미국도 영국도 EU도 출판 금지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치에 반하는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진 부분에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출판물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군사 대립 국가가요. 휴전 국가가요. 미친 인간입니다. 이자는 주사파의 핵심으로 깜빵 생활을 오래 했고 국정원에 전향한다고 말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국회의원 공천을요 반복해서 준 저 당도 미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태경이가 중진 의원이 돼가지고 이 총대를 매면서 김일성 해고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은요, 김일성 해고록뿐만 아니라 결정적일 때 북한하고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나 편드는 발언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자, 하태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런 자는 이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될 자입니다. 저자는 이석기의 잔류정당인 민중당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박영준 부분요. 이 박영준이 솔직히 LCT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박영준이 구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린 줄 알았지만은 문정권을 끊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박영준이 화랑을 하고 있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선출직으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그 400만 시민을 가진 그 단체장,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인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가족이 부인이든 아들이든 화랑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 화랑뿐만 아니라 식당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공직에 나선 사람이 다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에 로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겠어요? 그 로비 대가와 그리고 또 부탁하는 이 비리와 연관성이 잘 규명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LCT 관계에서도 박영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박영준이 청와대에 수석을 할 때 또 그 LCT의 조형물 공사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LCT가 그때 진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요. 박영준이 최고 로얄 뷰청의 아래 위로 나란히 이 똑같은 이 아래 위 호수가 똑같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 가족이요. 그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영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되었을 때 화랑을 정리하고 LCT에 대해서는 더 해명을 해야지 이제 됐으니까 그만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무슨 부산 아트페어에 그림 안 팔아서 손해봤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밀고 가겠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문가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또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시켜 달라고 했고 보도와는 달리 문가리가 사면을 숙고하고 있는 걸로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고 문가리 앞에서 양손을 모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보수가 오세훈이, 하태경이, 박영준이 같은 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 매우 첫째는 기회주의적, 두 번째는요 이 분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 정권의 부패, 무능,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의 비리가 많기 때문에 터지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정리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해도 좌파의 이름으로 저지른 흉악한 비리, 부정비리, 부패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국가를 망친 행각들이 재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좌파들은 항상 안심하고 이 집권했을 때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정치 보복도 하고 부패도 저지르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과 박영준이 저들을 뽑아준 지지한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거는요. 철저한 청산입니다. 단절이에요. 좌파 시장들 그리고 좌파 정권이 했던 행태들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정리하고 까발리고 단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태경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주사파 출신이면 주사파와 관련되는 부분에 철저한 단죄에 앞장서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세우고 국가가 제대로 갈겠습니까? 이런 것들 데리고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이겨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